빅데이터를 통해 지역의 주요 관심사를 살펴봤습니다. 9월 전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철강업계가 화두였습니다.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30 본사업 지정을 위해 지역과 산업계, 학계가 손을 잡았습니다. 글로컬대학 30 지산학 거버넌스가 출범했습니다. 해상교통관제센터 VTS가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선박 운항 정보 탐지가 가능해져 환경보호와 선박 안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올해는 태풍이 대부분 한반도를 비켜가면서 직접 영향권에 드는 일이 적었습니다. 10월에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의 주요 관심사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거론된 전남의 키워드를 분석해봤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노사 갈등이 심화된 철강업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송하연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전남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오염수입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방출, 수산물, 어민, 원자력 등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기 때문입니다. 전남은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인 만큼 어간은 물론이고 수산업계 전반에 걸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수산물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여름에는 고수온이 찾아오면서 전남에서는 840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광양제철소가 주요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포스코와 교섭, 노사, 결렬 등이 언급됐습니다. 포스코 노사가 수차례 임금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파업 위기를 맞은 겁니다. 거듭된 교섭에 포스코 측에서는 퇴직자 고용 연장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담아 협상안을 제시한 상태. 노조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철강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수당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학생과 교육청, 복지, 학교 등이 연관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수당은 고흥과 영암, 완도 등 인구 소멸 위기 지역 16곳의 초등학생에게는 한 명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목포와 여수, 순천, 무안 등 6곳은 초등학생 한 명당 월 5만 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수산물 소비 감소와 물가 상승,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전남.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맞물려 엄중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30 본사업 지정을 위해 지역과 산업, 학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관과 산업계 등 680여 곳이 순천대 글로컬대학 30 지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요. 다음 달 교육부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앞둔 만큼 지역사회가 순천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글로컬대학 30 지산학 거버넌스 출범식이 열리는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앞. 참석자들이 차에서 내리자 함성과 응원이 쏟아집니다. 전남도와 지자체, 지역 대학과 기관, 산업계 등 680여 곳이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지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이른바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지산학 거버넌스. 이들은 앞으로 순천대 글로컬대학 추진 방향을 정하고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결산 승인 등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으로서 역할해 주실 지역대학, 육계대학 총장님들과 교육계 기관장님, 산업계를 대표하시는 기관장님과 대표님, 그리고 학생들께도 감사합니다. 순천대학교는 앞서 교육부에 그린 스마트팜과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 등 3가지 특화 분야를 기반으로 한 교육 혁신 기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 지산학연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혁신을 일구겠다는 보관입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혁신을 중심으로 한 대학 지원에 집중해 지역과 산업,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순천대는 680여 개 기업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토대로 발전 자금 17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천대학교가 계속 변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질책하고 응원해 주신 말씀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글로컬 사업 추진에 적용하겠습니다. 더욱 혁신하고 혁신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하며 지역 인재가 찾아오는 거점 대학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습니다.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 본사업에 지정되면 향후 5년 동안 1,0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전망. 순천대는 다음 달 교육부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서 제출을 앞둔 가운데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해양환경보호와 선박 안전을 위해 실시간으로 선박의 운항 정보를 탐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해상교통관제센터, 즉 VTS인데요. 기존 관제센터를 통합한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북 군산과 함께 전남 목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래요. 올라오실 때 그 우회 쪽에 그 어장들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낚시 여선들이 많이 우리 해경이 무전기를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해 운항 중인 선박과 교신합니다.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인 VTS에서 선박 주변의 위험 요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해상에서는 급변하는 기후 조건 때문에 해상 관제가 필수. 목포와 진도, 신안 앞바다를 관제할 수 있는 광역 VTS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목포에 터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목포 광역 VTS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바닷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포광역 VTS는 진도와 신안 등 3곳이 통합돼 목포항과 진도 연안과 신안 해역까지 7,300여 제곱킬로미터를 관할하게 됩니다. 관제센터에서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모든 선박의 이동을 관찰하면서 안전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관제 업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이 넘겨받았습니다. 해양경찰은 그동안 서남 해안에서 선박 사고가 빈번하게 했던 만큼 사고 예방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목포 강력 VTS 개국으로 서남해안의 촘촘한 해상교통 안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앞으로 항행 선박의 안전과 해양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경은 오는 2026년까지 제주와 동해권까지 광역 VTS를 구축해 관제구역을 기존보다 50% 넘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목포광역 VTS가 개국식으로 힘찬 출발을 알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할지 기대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올해는 태풍들이 한반도를 대부분 비켜가면서 지점 영향권에 드는 일이 적었습니다. 지난 8월 태풍 카눈 이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은 없었는데요. 10월에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건성 기자가 지난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올해 7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태풍은 모두 10개. 다행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지난 8월 10일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했던 6호 태풍 카눈뿐입니다. 태풍 카눈 이후 7개의 태풍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중국과 일본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부터 9월 사이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7월에는 3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쳤고 8월과 9월에도 각각 1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9월 경남 지역에 상륙했던 11호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 상륙 태풍 피해 중 4번째로 큰 피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망자만 14명이었고 재산 피해 규모도 1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 10월 이후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태풍이 상륙할 가능성은 10월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발생 수를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평균 1개 정도였고 10월엔 0.2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로 다가올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륙 쪽에서 선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생기더라도 필리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본 동쪽에서 꺾어지거나 이제 이런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여서 10월 이후 태풍 걱정이 줄어들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남부 권역에 가을 장마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지난해 11월 중순 수도권에도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와 10월 초반까지는 태풍과 비 소식이 없을 전망입니다. 한가위 보름달도 전국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강진군과 더본코리아가 지역 상생 발전을 목표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강진군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26일 충남 예산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에서 상생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역 상권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진군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분원을 지역에 유치하고 강진읍 시장과 오감통 먹거리타운 등을 이어 강진읍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상금 1억 원이 내걸린 가운데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광주 동구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지난 6월 온라인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팀이 확정됐고 다음 달 3일부터 9일 사이에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이 참가해 광주 충장축제에서 마지막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539개 팀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2의 버스킹 월드컵이 충장축제 기간에 열립니다. 세계 뮤지션들의 음악도 즐기시고 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한 충장축제에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새로운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 목포 항구축제가 다음 달 20일부터 4흘 동안 목포항과 사막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목포 항구축제는 항구의 특색과 목포의 맛을 선보이고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회장을 마련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예수산물 시장인 파시가 재현되고 경매를 통해 지역에서 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펼쳐지는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추석을 맞아 특별하게 꾸며집니다. 이달 30일 열리는 이번 공연은 풍성한 먹거리와 그네타기, 강강술래 등을 주제로 불꽃을 장착한 드론 기체의 비행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양읍 인공섬 녹동 바다정원 중앙에서는 제기차기와 투고 던지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공간도 마련됩니다. 추석 당일 광주와 전남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추석 당일인 29일 광주와 전남에 대체적으로 구름이 있겠지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지만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9월 30일과 10월 2일 사이 해상의 물결은 다소 높은 1에서 3m가 예상되는 만큼 여객선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가 공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주민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 목포시 의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대책위는 26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주민조례 방안의 경우 행정기구를 따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노선 운영을 위한 운영기구 설립과 근거 조항을 둔 것이라며 즉각 심의를 거쳐 가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대책위가 제출한 주민조례 발의안이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여수울 국회의원 후보로 내년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26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정치 분열과 갈등을 넘어 도약하는 새로운 여수를 만들겠다며 정치 혁신을 통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민주당 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경기도 정책수석 등을 역임했습니다.